니알 사막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아리안트만 있었고 끝이 막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 맵을 통해 이동할 수 있는 마가티아는 2007년 7월 12일에 등장했습니다. 아리안트가 나온 지 3달여 만이었죠. 마가티아가 출시되었을 때 홈페이지에서는 마가티아를 검은 마법사가 봉인된 후 절대적인 지식과 힘을 추구하던 연금술사들이 모여들어서 만들어진 마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실 메이플의 스토리에서 큰 축을 차지하는 검은 마법사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등장한 겁니다. 저는 아람부터 검은 마법사 가지고 근들갑 떨기 시작해가지고 느 겁만지 뭔지 존나기 싫어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기존의 아리안트가 사막 유목민의 폐허에서 더 나아갈 수 없었던 것과는 달리 마가티아가 추가된 이후에는 여기에 포탈이 생겨서 사헬지대라는 맵을 통해서 마가티아로 이동하거나 아리안트 북문 밖에 서 있는 낙타 택시를 이용하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었어요. 걸어서 이동할 때 등장하는 사헬이라는 지역이 실제로도 존재하는 지역이거든요. 지구에서는요, 사하라 사막 아래쪽 경계면에 있는 이 건조 지역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마가티아에서 니알 사막으로 가기 전 그 경기에 사헬지대가 위치하고 있는 걸 보면은 어찌 보면은 현실 고증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사헬지대는 저레벨 유저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맵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아리안트를 기점으로 맵 지형의 단순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사헬지대는 그 정점에 있는 맵으로서 일자형 맵에 저우폭은 짧고 질 좋은 몬스터가 등장했거든요. 스콜피언과 모래 두더지입니다. 두더지 아니고 두더쥐예요. 두 몬스터 모두 평범한 몬스터에 비하면 체격비가 좋은 편이긴 한데 아무래도 모래 두더쥐에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레벨은 24에 체력은 600, 경험치는 55였는데요. 이게 얼마나 미친 수준인지는 스톤볼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드러나죠. 특히나 체력도 600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숙련도를 보장받아서 안정적인 데미지가 나오는 마법사와 도적이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얘가요, 체력도 낮은데 레벨도 낮아서 저레벨 유저들한테 접근성이 매우 좋았는데 레벨 20을 찍은 후에 따로 커닝파크 이런 건 하지도 않고 바로 사헬지대에 틀어박힌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리안트가 나왔을 때 만지를 통해서 아리안트로 올 수 있는 퀘스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원래는 아리안트 몹들이 엄청난 사냥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깨도 그만이고 안 깨도 그만인 그런 퀘스트였는데 사실상 이 사헬지대가 뚫리고 난 후로부터는 만지 퀘스트는 유비들의 필수 코스가 됐어요. 저도 효율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건 몰라도 사람들이 추천을 해서 가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쪼렙 때는 사헬 3에 있다가 점점 세져가지고 데미지가 남아 돌면은 슬슬 사헬 1으로 om겨가면서 그렇게 사냥을 하면 되는 거였죠. 그 사헬지대 1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만 더 가면 나오는 맵이 바로 마가티아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리안트는 이 햇살이 내리쬐는 한낮, 선셋로드 도입부인 사막지대는 석영이 지기 시작하는 오후, 사헬지대 부분은 해가 거의 다 져가는 초저녁, 마가티아는 해가 다 지고 달이 떠오른 저녁으로 이렇게 시간 순으로 묘사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네요. 이 마가티아 마을은요, 좌우로 굉장히 긴 맵인데요. 아마 빅뱅전 메이플에서 가장 긴 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특이한 게 마가티아에는 원래 장비 상점이 있었거든요. 정확히는 있을 예정이었어요. 맵 곳곳에 마가티아 장비 상점과 관련된 흔적들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종의 이유로 내부 수리 중이라면서 안으로 들여보내주지는 않았고 2008년 중순이 되어서야 이 상점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으니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메이커입니다. 이 NPC 배경을 잘 보면요, 무기 상점, 방어구 상점 이런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TMI는 이 정도로 하고요. 마가티아에서 사냥터로 가려면은 양 끝단에 있는 건물들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거는 스토리상 여기가 연금술사의 마을이라 했잖아요. 마가티아는 학문에 대한 의견이 두 분파로 나뉘어서 대립 중이라는 컨셉이 잡혀 있어서 양 끝에 저렇게 건물들이 있는 겁니다. 훗날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왼쪽은 이제 제뉴미스트라 그래가지고 생명 관련 연구를 하는 파이고요. 오른쪽은 알카드노라고 해서 기계 모시기, 기계공학 하시는 분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 몬스터들도 다 이제 파마다 특성이 달라요. 제뉴미스트의 맵들은 지하 1층, 지하 2층 이렇게 있는데 이쪽은 방 이름을 숫자 3자리로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지하 1층, 여기는 별 볼 일 없긴 한데 101호, 102호, 103호에 걸쳐서 이렇게 세 종류의 몬스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나마 조금 수요가 있는 몬스터가 101호, 102호에 나오는 큐브 슬라임이에요. 주년 이벤트 때 큐브 슬라임에게서 메이플 실드가 드랍된다라는 얘기가 돌아가지고 많이들 와서 사냥했다고 합니다. 여기 혼돈의 주문서 같은 것도 뜬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사실상 쪼렙 대신 쌀숭이들만 참고를 했을 것 같아요. 루모 그리고 트리플 루모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별로 사냥을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과거 자료를 찾아보면 또 몬스터가 몰리는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그런지 잡는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요. 심지어 루모한테 귀지 10%를 얻었다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각 잡고 사냥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하 2층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201호와 202호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201호의 경우에는 호문과 사이티가 등장했고요. 202호는 호문쿨러가 등장하는데 이게 201호도 그렇고 202호도 그렇고 낚시 사냥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어 있어서 무적자 사냥에 적수했죠. 그래가지고 60, 70레벨 때 이런 얘들 정도는 이 맵에서 죽치고 사냥하기도 했습니다.
또 202호의 경우에는 종종 레어 몬스터인 호문스큘러가 등장하는데 이 호문스큘러가 뇌전을 주고 호문보다 호문클로의 레벨이 더 높아서 그런지 202호가 조금 더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기 맵 인증소인 매크로 방지몹 디트와 로이도 이 맵에 스폰이 됐었죠. 이제 제뉴미스트 말고 반대편에 있는 알카드노에 있는 몬스터를 살펴봅시다. 여기는 뭐 제뉴미스트처럼 층수를 구별하거나 세 자리 숫자로 맵을 구분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A, B, C 뭐 이런 식으로 맵을 구분합니다. 근데 웃긴 게요. C는 C1부터 C2, C3 다 있는데 A랑 B는 이 구역이 없습니다. 뭐 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 A 구역부터 볼까요? 처음으로 살펴볼 곳은 A1 구역. 여기는 미스릴 뮤테와 강화된 미스릴 뮤테라는 몹이 나오는데 사실 단순한 맵을 지향하기 시작했다는 니알 사막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사냥이 귀찮은 맵입니다. 더 좋은 맵이 지천에 널려 있어가지고 이곳은 마가티아 퀘스트를 위해서만 들어오는 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A3 구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미스릴 뮤테 얘가 그냥 잘못이에요. B1 구역에선 미스릴 뮤테가 1.맵에 쭉 나와가지고 실제로 여기서 사냥을 해보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사냥 후기가 싹 다 뭐 맛있는 드랍이 없다 뭐 이런 혹평뿐입니다. 그래서 A1, A3, B1, B3 중에 사실상 유일하게 사람들이 찾는 사냥터는 B3였어요. B3는 아까 202호처럼 막 몬스터를 끌어와서 낚시 사냥이 가능한 맵이었던 데다가 여기 등장하는 아이언 뮤테가 망민 60%를 들어본다 이렇게 알려주면서 흑자 사냥을 노리는 유저들이 찾았거든요. 그리고 이 맵에 매크로 방지 몬스터 루르모까지 있었으니까 뭐 말 다 한 거죠. 아 근데 좀 이상하죠? 생명공학을 한다는 제뉴미스트에 있는 매크로 방지 몹은 기계고요. 기계공학을 한다는 알카드노에 있는 매크로 방지 몹은 제뉴미스트에 있을 법한 플라스크라니. 이게 실제로 관련 스토리를 찾아보면요. 이 매크로 방지 몬스터 배치가 그렇게 된 이유가요. 각 지역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실험체들을 반대 진영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몰래 넣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본매에서는 그런 설정 집어넣은 거 다 까먹었는가 루르모는 제뉴미스트로 디트와 로이는 알카드노로 배치를 깔끔하게 해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대단해요. 자, A 구역과 B 구역을 다 봤으면 이제 전설의 C 구역을 봐야겠죠. C1 구역에 등장하는 몬스터는 로이드. 이 몬스터가 귀행 10%를 떨어뜨린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C1은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바로 궁수나 법사가 아님에도 낚시자리로 쓸 수 있는 낮은 발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려 전사임에도 한 대도 안 맞으면서 몬스터들을 잡을 수 있었죠. 근데요, 오른쪽으로 한 칸만 더 가면 나오는 C2는요, 여기보다 더 인기가 좋았어요. C2부터 나오는 몬스터는 네오 히로이드라는 몬스터인데 일반 로이드보다 깡 레벨이 더 높아가지고 경험치도 더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이 친구가 장공 60%를 드롭했거든요. 사람들이 골섭 왜 간답니까? 레벨업 하려고도 가지만은 뭐 장공 한번 먹어보려고도 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심지어 골섭은 위아래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어서 귀찮은데 여기는 일자로 쭉 뻗은 맵이라서 그냥 걸어다니면서 계속 한 대씩 치기만 하면 된다? 이거 완전 그냥 역대급 고트 자리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는 C2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아주 엄청났습니다. 뭐 스틸 이런 거는 이제 기본인 거고요. C2 자리 하나 차지하겠다고 무슨 자기네 지인들 불러다가 상대가 떠날 때까지 이악 물고 사냥시키는 근성전이라는 이제 인생에 하등 쓸모없는 짓거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스트라이커의 샤크웨이브는 점프샷도 가능한 데다가 앞쪽 그리고 위아래 범위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넓었어서 이 C2를 스틸하기 위해서 스트라이커 캐릭터는 필수였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스틸 당하거나 해가지고 밀린 애들이 그래도 장공 먹고 싶다, 그래도 사냥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네오 히로이드만 있는 C3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 맵도 좀 좁은 것 같고 히로이드만 나오면은 여기가 더 좋은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아래 칸이 있어가지고 사냥이 좀 더 귀찮아지는 게 단점이죠. 이 맵에는 가끔씩 레어 몬스터인 디 로이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제뉴미스트에서의 레어 몬스터인 호몬스큘러는 뇌전을 준다고 했잖아요. 디 로이는 뇌전 같은 건 안 나왔지만은 대신 귀민 10%, 뭐 아공 60% 등 희귀한 주문서를 주었습니다. 호몬스큘러와 디 로이는 드랭 퀘스트 진행할 때 이 퀘스트 아이템 주는 애들로도 유명하죠. 자, 그리고 이 맵을 다 둘러본 것 같지만 사실 아니거든요. 이 C2에서 맵 중앙에 있는 비어있는 탑 위로 올라가시면은 히든 맵인 관계자 외출입 금지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아까 제뉴미스트 지하에 있었던 사이티만 등장하는 좁은 맵입니다. 근데 이 사이티 얘네가요, 꼴의 유령이라고 힐이 통하거든요. 이 아주 매크로들 살판 나는 맵입니다. 그래서 사이티는 딱히 특출나게 비싼 드롭 같은 건 없어요. 이 무적자로 이 키 딸깍하면 잡히는 몹에 좋은 드랍이 있으면 큰일 나겠죠. 그리고요, 이제 레벨 52 이상인 상태에서 이 맵에 처음 입장하게 되면은 몬스터 사이에 몬스터랑 똑같이 생긴 NPC인 파워애니 퀘스트를 주는데요. 퀘스트 내용은 이제 대충 지만 알고 있는 비밀 통로가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파워애니 요청하는 내용을 모두 수행하고 나면은 코드를 하나 불러주는데 이 코드는 이제 다시는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어디다가 적어두시는 게 좋고요.
이 코드를 제니미스트 1층 복도에 있는 나무문에 입력을 하고요. 역시 반대편 마가티아 B1 왼쪽에 위치한 나무문에 똑같이 입력하게 되면은 보안 장치가 해제되었다는 말과 함께 양쪽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오픈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통로 안에서 등장하는 몬스터가 바로 키메라입니다. 참고로 이 키메라는요, 마스터 몬스터이기 때문에 마가티아 오픈되고 거진 반년은 지나고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마가티아가 막 열렸을 때 자료를 살펴보면서 여기 비밀 통로인데 왜 키메라가 없어요? 뭐 이런 이상한 말 하시면 이거는 메알못인 거예요. 이 제니미스트와 알카드노를 이어주는 통로에 나오는 몬스터답게 외관은 양쪽 특성이 융합된 모습이죠. 머리 위에는 루머의 잎사귀가 달려있고 머리는 네오 히로이드의 머리를, 다리는 또 생명공학의 흔적이 보이는 그런 융합체입니다. 이 친구는 호문스큘러, 디로이 같은 레어 몬스터와는 다르게 진짜 보스거든요. 그래가지고 맞으면은 데미지가 1000 이상은 달는 강력한 보스입니다. 그런 만큼 처치했을 때 리턴도 꽤 괜찮은 편인데요. 드랍텍 목록을 쓱 보기만 했는데도 이거는 전신 주문서 다 박아놓고 망토 주문서 다 박아놓고 여기에 그 비싸다는 귀지 60%? 여기다가 화비까지 나온다고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눈에 불 켜고 찾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물론 빅뱅 이후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보스가 되었던 때도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이벤트 단풍잎 같은 거 모을 때 여기 통로를 돌면서 키메라 잡아가지고 단풍잎 쓸어다가 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니할 사막의 아리안트와 마가티아는 실제 현실에서의 지역 고증도 살리면서 마가티아의 경우에는 마을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해 세세한 설정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몬스터들을 스토리에 맞는 장소에 딱딱 배치하는 이런 디테일들까지 들어간, 역시 메이플 스토리에서 스토리로는 넘버원인 지역답게 많은 노력이 들어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넘버원이라는 스토리는 대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메이플홀릭 구독해주세요.